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쉬는 시간에 나만 혼자 있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더 신경 쓰시는 게 있어요. 바로 관계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는 거, 그건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친구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해주면 좋은 말은요,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아입니다. 16년차 교사로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좋아서 하는 어린이책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형제자매가 적은 경우가 많죠. 집에 아이가 하나 또는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저마다 주인공 대접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게 있다가 한 교실에 모여서 서로가 다른 욕구를 표현하고 또 갈등을 겪고 그러다 보면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무례한 말로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부대낄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관계 맺는 거 이 자체를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짢은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요, 아이들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갈등과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갈등에 대한 태도들을 배우는 건데요. 교실은 또래 친구들과 온종일 부대끼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매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쉬는 시간에 나만 혼자 있었어. 이렇게 이제 말을 꺼낼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더 신경 쓰시는 게 있어요. 바로 관계입니다. 아무쪼록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는 거, 그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자기를 좀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친구 관계에서 겪는 이 어려움은요, 단순히 그렇게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갈등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초등 시기의 아이들에게는요, 관계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길을 찾아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과정을 직접 자기 몸으로 통과해본 아이만이 자기 삶을 스스로 헤쳐나갈 힘을 얻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나 땡땡이랑 짝됐는데 자꾸 나 괴롭혀. 짝 바꾸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양육자 분들은 두 가지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불편함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거죠.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짝이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 바로 짝 좀 바꿔주세요. 되게 이런 경우는요, 양육자분이 내 아이가 속상해하는 그 상황 자체를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갈등의 요인을 내가 없애주는 것만이 내 아이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전화 한 통으로 뚝딱 다음날 학교 갔더니 마음에 안 드는 짝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무엇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이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시 문제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바로 해결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이 아이 받아들일 수 없겠죠. 내가 이 상황이 왜 불편했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이 친구와 제대로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워나갈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이런 불편한 상황을요, 대화의 기회로 삼는 양육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아이 옆에 이제 나란히 앉아서요, 불편한 감정을 같이 차근히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친구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해주면 좋은 말은요, 제가 그동안 경험한 교실의 생생한 갈등 상황을 토대로 친구가 상처 줄 때 똑똑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례한 말과 나 사이에 투명
투명 우산을 펼쳐라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와 반응 조절인데요.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람만 내 아이 옆에 딱 데려다 놓고 싶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상황도 만나고요. 불편한 말도 들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럴 때 이런 외부의 자극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나의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건 우리가 일기예보와도 다른 이 날씨를 매일 마주하면서 살잖아요.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해가 쨍쨍하고 맑은 날만 있는 거 아니겠죠. 어떤 날은 낯선 친구들 사이에 적응을 못해서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혼자 마음이 시린 아이도 있고요. 친구의 말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내 마음을 흠뻑 적셔서 추운 아이도 있습니다. 이럴 때 투명 우산을 딱 펼친다는 것은 그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조용히 지키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과 내 마음 사이에 투명하지만 단단한 거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 우산이 투명한 이유는요. 단순히 상황을 이제 가리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투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으로부터 거리를 둬서 적절히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참거나 싸우는 대신에 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무례한 말로 자꾸 한 친구를 놀리는 거예요. 그 친구만 보면 야 너는 키도 작은 게 왜 이렇게 못생겼냐? 한 아이가 그러기 시작하니까 옆에 아이들도 이 친구는 놀려도 되는 아이인가 보다 하면서 계속 그 아이에게 이렇게 타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너 때문에 짜증나. 하지 말라고. 상대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명히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이런 태도로 전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해요. 희죽희죽 놀리면서 막 더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원하는 건 뭐죠? 상대방이 속상해하고 화나고 막 약올라서 열받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받기 때문에 더 심하게 놀리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친구가 놀릴 때 오히려 무심하고 담담하게 한번 반응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주지 말자. 왜냐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차분한 표정 그리고 최대한 울거나 화내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 연습했어요. 네 생각 그렇구나? 그렇구나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하게 오히려 네가 그렇구나 라고 반응을 할 때 이 상대방 친구가 흥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막 열받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이렇게 그러면서 좀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그 친구랑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똑똑한 투명 우산을 쓰는 건요. 친구와 맞붙어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똑똑함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해요. 한 명의 친구에게 갇히지 마라입니다. 관계 확장과 심리적 이 안정망 만들기인데요. 아이들 보면 친한 친구 하나에 전부를 거는 아이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단짝 찾기가 사실 아이들의 이제 미션이고 3월이 되면 이 단짝과 같은 반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나의 이 학기초가 너무 힘들어지느냐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느냐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단짝 친구 우리 반이 됐다 하면 이 친구 놓치면 혼자가 될까봐 그 친구가 아무리 무례하게 굴어도 참고 또 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나에게 그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명에게 의지할수록 이 아이는 훨씬 더 취약해지고 상처받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는 단짝 친구랑 유치원 다닐 때부터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만 붙어 다니는데 다른 친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친구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한 번은 체육 시간에 이제 몰래 운동화를 갖다가 가지고 나가서 숨겨버린 거예요. 내가 나가려는데 운동화가 없어요. 단짝 친구는 막 다른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떠들고 있고 막 실내화 신고 나왔다고 놀리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믿었던 그 친구가 내 신발 숨겨놨다. 이랬을 때 이 아이 너무나 속상한데 아무 말도 못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괜히 말했다가 이거 아예 나랑 안 놀아줄까봐 꼭 참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단짝 친구를 더 단단히 붙드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관계의 바닥 자체를 더 넓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이 친구에게 휘둘린다면 내가 먼저 용기 내서 새로운 친구에게 다가가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확장되어가는
신뢰하는 관계를 가지니까 이게 이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망이 되어주더라고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짝이 없으면 외롭지만 단짝밖에 없으면 위험하다는 거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단짝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관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가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너를 무시하고 괴롭힌다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닌 거고, 오히려 네 편은 네가 손을 내밀었을 때 지금보다 더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로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잘하는 거.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내 편이 생긴다 입니다. 경계 설정과 단호한 거절 훈련인데요. 우리 거절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매일 내 마음과 다른 말을 내뱉어 놓고 자기 전에 이제 이불킥하면서 아 그렇게 말하지 말걸, 싫다고 한번 말해볼걸.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내가 거절했다가 이제 나랑 안 놀아줄까 봐 이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속내를 참고 상대에게 맞추기만 한다고 해서 친구가 내 편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절은요,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더 또렷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교실에서도 친구가 많고 인간관계가 좋은 친구들 보면 밉지 않게 그렇게 거절을 잘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요. 한 친구가 학원 숙제 답을 이제 매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친구는 친구의 눈을 보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을 잘해요. 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그냥 싫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네가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 있잖아? 그건 물어봐.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대방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혜롭고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내 편이 되고,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참 다정하네? 라는 느낌까지 줄 수 있는 거죠. 친구 사이에서 피해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제가 딱 꼽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친구 탓하기입니다. 이런 사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반에서 아이들과 이제 축구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막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대1인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한 친구가 여기에서 자살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이제 당황하는 표정을 지은 순간 이 친구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넣었잖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하면서 공을 자신에게 패스해준 친구를 막 탓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 친구를 비난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이 친구가 다른 친구를 탓하니까, 야, 너 왜 걔한테 그래? 네가 잘못 차서 그런 거잖아. 네가 자살골 넣어서 우리 팀 졌잖아.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비난을 받을까 봐 나를 방어하려고 다른 친구를 이제 탓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라고 얘기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건 오히려 내가 자존감이 있고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아이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절대 아니고, 그리고 남을 탓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라고 빠르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으면요, 이게 타인들도 나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 태도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보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상처를 딛고 단단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내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면역력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거실과 교실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키워나가는데 이 책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